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국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하락 중에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미증시 슈퍼 위크라 할 수 있겠죠. 네. GDP와 실업률, 비농업 고용 지표 등 고용 데이터, 또 연준의 벤치마크 물가 지표인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고 또 이 지표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파월 의장도 항상 얘기해왔던 7월, 8월 데이터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전 선방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결국은 PCE 발표가 이번 주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윌러 연준 인사나 아니면 보고만 인사들 같은 경우 이제 두 분이 일단은 이번 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이번 7월은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9월 달로 넘어갔을 때 과연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한 번을 할 거냐 아니면 세 번을 할 거냐는 그게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탄탄한 부분이 나오는 여부가 제가 볼 때 고용 지표 발표나 좀 GDP 지표 발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재정 적자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9월에 있을 그 부채 협상과 한도와 관련된 연장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변화될 좀 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관련된 데이터를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은 그동안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구간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FOMC 결과에 대해서도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FOMC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9월은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한 번은 일단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물론 지금 대다수의 EU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15%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러터릭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죠. 이제 관세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번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을 크게 좀 개선을 했고, 그만큼 우리는 성공적인 해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해왔던 추후에 그동안 감세안이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런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나 향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어느 정도 좀 부실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윌러 연준 의사가 강조해왔던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 8월 1일 날 마무리가 된 이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과연 무역 정책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물론 지난주에 그 연준 공사 현장에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해왔던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스탠스는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동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좀 발언들이 조금 비둘기 파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9월과 11월, 12월과 관련해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스탠스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관련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이제 애저 쪽에 나온 데이터는 계속 꾸준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고, 대신에 이제 그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변화, 이게 조금 전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추후에 그런 AI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는 가이던스를 바꿨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부터 그런 우려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부실시키는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이게 2026년 회계 법인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하반기입니다. 근데 하반기 때부터는 일단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캐펙스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미 얘기를 해왔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나 애플이나 아마존과 대비해서는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용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내일 바뀔 변화가 있는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동안
뭐 오픈 AI와 관련된 뭐 갈등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런 이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언더 푸시시킬 부분이 있는지 물론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애저 클라우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30-40%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변화 이게 좀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S 실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MS 실적과 함께 메타의 실적도 수요일 장 마감에 공개가 되는데요. 네. 메타의 실적 관전 포인트 어떤 거로 보십니까? 메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애플 대비해서 굉장히 조용히 좀 강하게 캐펙스 투자를 해왔죠.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캐펙스 투자를 했다가 지난 분기에 650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파벳의 흐름을 봤을 때는 메타도 결국에는 그동안 광고 수익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여기서 이제 700억 달러 이상까지 캐펙스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람마나 이런 그 AI 쪽에 대한 이제 그동안 보여져 왔던 그런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주커버가 좀 더 강한 오저로 조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던 그동안 캐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메타가 조금 더 이제 강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가 지금 현재 인재를 영입하려고 혈안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지난 25일이었죠. 오픈 AI의 챗 GPT 공동 개발자였던 자오라는 분을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 수석 과학자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메타가 이렇게 AI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페이스북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메타 쪽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나 AI 쪽에 대한 성장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 지난주에도 아마 똑같은 애플 쪽에 대한 이제 AI 인재들이 대다수가 메타로 좀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그런 인재들에 대한 뭐 스카웃을 하는 비용이 뭐 아깝지는 않겠죠. 이제 큰 금액을 주면서 이제 이직을 시켰을 거고 그동안 이제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AI 스마트 이제 글라스나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그 MR 사업이나 전반적인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노출이 이제 되어 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에 대한 성장들이 좀 굉장히 좀 크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과 관련된 이미 광고 수익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있는 메타버스나 그런 AI 안경,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도 조금 좀 더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조금 부여받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로봇 쪽으로 좀 확장성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스마트 안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메타가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스마트 안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 스마트 안경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큰 이제 안경 관련 회사를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 레이번이나 오라클 같은 기존에 있는 유명한 안경전도를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결국에는 이제 뭐 예전에도 이와 관련된 뭐 오큘러스나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안착화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애플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어떤 사업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안착할 수 있는 우리가 쓰는 안경점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뭐 드래곤볼 같은 그런 안경들을 아마 시장에서 좀 선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상용화가 조금 멀긴 했지만은 그게 시장에 안착됐을 때 메타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저는 굉장히 클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의 스마트 안경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